실전 매매 최고 수익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하락입니다. 이틀 연속 어제 오늘 내리고 있고 0.8% 조정 양대지수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주가 양호합니다. 2차 전지 종목별로 선방하는 모습, 덕산 테코피아, 한농화성 등 강세, 포스코 퓨처엠은 약세를 보여주는데요. 반도체 로봇은 혼조 양상,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약세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외 시장도 사실 어제 약세예요. 해외 시장도 약세인데 나스닥을 얘기 안 하면 방송이 안 되죠. 이거를 또 다 들어줬습니다. 거의 뭐 V자형으로 다 지금 들어줬는데 이런 현상이 원래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닌데 다우하고 이쪽은 어제 조금 흔들렸어요. 오늘장 반도체 쪽하고 이쪽 기대감을 좀 생기게 해놓더니 역시 장이 열리니까 최근 기세가 아직은 안 바뀝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요 흐름이 빠르면 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이 아쉽지만 연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휴가 들어가도 이번 연휴는 금요일 쉬고 월요일 쉬기 때문에 기존 추석 때든 아니면 기존 연휴하고 좀 달라요. 그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잘라지는 거라, 물론 미스터 진단 안 하고, 신의 한 수, 이제 한 수밖에 안 둬서 나는 좋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약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원래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완전 상반된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예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건 신고가 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할 수만은 없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신고가고 알파벳도 반등이 나왔고, TSMC도 신고가고 브로드컴도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다 반도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은 어제는 이제 1912가 또 신고가를 갔어요. 이거 당뇨 쪽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장 우리나라가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는 예측이 되고, 제약주는 진짜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제약주하고 반도체하고 차이는, 제약주는 엄청 많이 빠졌고 반도체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덜 빠진 것도 있고, 어제 신의 한 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HBM과 한미반도체에서부터 내 몇 종목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은 약간의 부담,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쪽은 괜찮은데, 어쨌든 좌우당간 미국도 엔비디아 필도 이쪽이 신고가인데, 근데 저는 테슬라하고 2차 전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어서, 원래 이게 우리가 보통 엮어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방송을 할 때. 그 엮어서라는 말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 권미란 앵커는 앵커기 때문에 그런 저기 하는 건 좀 잘하겠지만은 가끔가다 엮여서 올라간다가 아니고 묶여서 올라간다. 자, 다시. 나는 테슬라하고 2차 전지를 묶어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보이죠, 여러분? 테슬라가 하락 채널 저점에 밀려 내려와 있고, 엔비디아는 슈팅이 걸려 있고, 엔비디아도 원래 이런 채널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눌릴 때 테슬라가 반등 한번 좀 나오고 하는 어떤 이런 건 기대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지속적으로 저렇게 신고가권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미국은 분명히 반도체, 그죠? 분명히 반도체인데 우리나라는 좀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 바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저 PBR 관련주, 어제 신의 한 수에도 얘기했으니까 하나하나 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제약주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 화면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한올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좀 올라와요. 4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최근에
저 PBR 관련주 부각될 때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쪽은 제약주예요. 제약주는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약주 좀 흐름 양호하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양호합니다. 잘 가는 바이넥스는 뭐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인데 2차 전지도 이것은 회사 합병권으로 움직였지만 여기 이수 스페셜 뭐 이게 전 고체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2차 전지를 긍정으로 얘기하는데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갖고 추천을 하는 쪽은 한농화성이나 그 다음에 덕산테코나 뭐 원준 근데 원준은 물량 없으니까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유인데 어쨌든 2차 전지과도 전 고체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는 좀 잘 움직여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포스코하고 에코프로는 좀 약한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저점권입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이 21선이 밑으로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 21선이 밑으로 깔리기 전에는 주가가 안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방 경직성 정도만 주면 하방 경직성을 주거나 밀리는 척 하다가 땡겨주고 밀리다가 땡겨주고 하면은 이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빠르게 밀려서 이쪽으로 깔리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윗방향. 그죠? 예, 이종복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은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대신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21선은 깔려서 위로 30만원, 35만원 쪽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2차 전지과 하나만 더 얘기해 드려볼까요? 덕산테코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양수 겸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세 패턴이 다르죠, 여러분. 기술적으로 어떤 거래량 특징이라든가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급감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는 부분, 이건 거래량이 100에서 200만 주. 그러니까 1000K에서 2000K 가까이가 터져야 되기 때문에 더 흔들어대야 돼요. 흔들어대면서 거래가 실리면은 이제 잘하면 이 박스권 고점 넘어가지 않겠냐 정도의 흐름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도 오늘도 결국은 뭐 인공지능과는 나는 마음이를 찍어서 얘기해 주는데 하방 경기성은 양호해요. 대신 이것도 이제 아까 포표처럼 이평선이 위에서 딱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요새 가치주하고 이제 성장주에서 얘기하는 핵심 하이라이트인데 이 정도는 거래량만 조금만 매수세만 조금만 늘어나갖고 27,000원대로다가 봉 하나만 만들어주면 바로 위로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성장주 약세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 급등 혹은 강세 분위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매수세가 약한 것이 단점인 거지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쪽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나마 갖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불안불안하거나 나도 이참에 저평가주로 옮겨갈까? 왜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좀 매도세가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다른 쪽은 뭐 대표적으로 AI나 로봇과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쪽은 그닥 막 개인들이 엄청나게 선호를 하거나 기관들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뭐 안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지는 않아요. 매수는 하고 싶은데 매수세가 지금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종종 이렇게 이제 삼익TH처럼 이게 공장 자동화 쪽으로 로봇 관련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다가 얘기 안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된 주식이거든요. 삼성하고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데 위치가 다른 로봇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다른 로봇주들은 이쪽 위치 어딘가에서 차트가 약간 꺾여 있는데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주 쪽은 이게 왜 목요일로 얘기를 해 드리느냐면
최근에 금융주나 지주사나 현대차 쪽, 현대차도 지금 오늘은 버티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아직도 버텨요, 여러분. PBR로다가 현대차하고 기아차 한번 분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쪽 현대차나 기아차 아니면은 금융주 아니면 보험주, 금융주는 은행주를 내가 금융주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어쨌든 증권, 은행, 보험 등 죄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이번 목요일이. 그리고 이들은 옵션 쪽으로는 지수가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는 쪽으로 놓긴 놓거든요, 지금. 이거 342에 120억하고 이걸 다 버릴라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옵션은 지금 지수가 못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이들은 매수입니다. 선물이 매수거든요. 매도를 줄였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주 쪽이 급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주 쪽은 결국은 만기가 지났을 때부터가 지금 현재 놓여진 상황으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정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장은 여전히 엔비디아 필두 반도체 위주로 초강세. 그리고 지금 드디어 중국 시장 오늘 또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방송할 때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차이나 쪽이 강하면 또 우리나라는 또 화학 섹터나 이쪽이 먼저 반응하죠 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만기 그때까지는 이런 일이 조금 더 벌어지지 않겠냐 뭐 요런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 코스피를 2600까지 끌어올렸었던 가치주의 변곡점 이번 주 만기일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략 어떻게 세우면서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뭐 어제 이종복이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꾸릴 때 이제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차적으로는 많이 빠진 주식,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포퓨처럼 이평선을 저렇게 끌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347 돌파, 345 지지 체크 정도 놓고 아까 거 조금만 더 얘기해 드려볼게요. 분명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엔비디아 필두 반도체 위주로 초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그토록 약했던 중국마저도 기술적으로 이중바닥형 패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것도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내가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만기 기점. 근데 만기가 이제 만기인 날이 연휴 들어가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지만은 아마 조만간에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주식부터 한번 공략을 하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어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오늘장의 전략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바닥권의 주식들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때문에 이제 오늘 그리고 이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오늘장은 일단 조정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